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의 가족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게스트, 아름다운 원장님, 김다연 원장님과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이렇게 자주 뵈니까 안 그래도 정 붙었는데 정분 나겠어요. 아이고, 큰일인데요? 남편분들이 별로 좋아하실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 많은 포부를 가지고 많은 그런 어떤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김다혜 원장님과의 만남을 제가 좀 돌이켜보자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꿈꾸던 그런 어떤 뷰티인의 삶,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고객들과 또 우리 관리하시는 수많은 원장님들이 함께 이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삶, 그리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삶들을 굉장히 꿈꿨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원장님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재능들이 각각이 특화되어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공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사실 고객님들은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을 거고, 그럼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그 각각의 그 파워 있는 케어들이 더 확장될 수 있으니까 좋을 거고, 네. 그리고 뭐 누가 주인이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이 모두 다 원장님의 타이틀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이렇게 삶과 투쟁하며 살았던 원장님들의 외로움과 그리고 어떤 사고의 확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제가 그걸 실행하기에는 좀 많은 역부족이 있었어요. 아이도 5명이나 되고 며느리의 삶도 살아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랑받는 아내의 삶도 살아야 되고 명확한 그런 어떤 인연과 그런 어떤 내 마음의 비전과 사명은 있지만 이뤄갈 수 없는 거에 대한 답답함, 그런 어떠함이 있을 때 사실 김다혜 원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김다혜 원장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뜻하지 않게 김다혜 원장님께서 그렇다면 나는 그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초가 되어 있으니 네. 너의 솔루션을 내놔라. 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맡겨놓은 것만 있는. 네. 근데 그걸 계속 누군가가 같이 지불을 할 수 있다면 누구한테든 저는 줄 수 있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김다혜 원장님이라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앞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일본인스럽다라고 표현했던 건 나쁜 의도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어떤 피해주지 않고 피해받지 않고 모두가 이롭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성향들을 표현할 때 저는 그런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컸던 것 같고, 긴 시간 정말 기쁘게 그 교육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또 다른 어떤 도전을 향한 그 실행의 그 과정이었다면 저 말고 김다혜 원장님께도 뭔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정립된 뭐 가치라든지 아니면 경영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향후 방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설립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많은 변화. 네. 일단은 저희 직원분들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좀 맞아요. 40 중반 정도 되셨었어요. 그렇죠. 경력이 오래되신 선생님들이셨죠. 경력이 많게 되고 나이가 많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음. 샵을 오픈을 하거나 오픈을 할 때 하고 싶어서 하거나 취직이 안 돼서. 그렇지. 맞아. 그리고 보통은 노동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는 원장님이지만 내가 내 몸을 힘들어 가면서 남을 좋게 해준다. 그렇죠. 이 사람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힘들어진다. 결국 삶의 질도 떨어지지. 좋지 않아진다. 맞아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나는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아름다운 선물해야 선물해줘야 되고 하니까 조금 약간 다른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그 부분은 그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저한테 내가 내어줄 수 있는데
질문 한 가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당신이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지금 향해를 하려고 출발을 해요. 누가 타고 있나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럼 또 멋진 질문을 했군요. 네. 제가 거기는 제 직원분들과 저랑 많은 분들이 타고 있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가족도 타고 있나요? 가족도 타고 있어요. 그랬더니 직원분들과 가족분이 같은 개념이시군요. 그러면 저도 같이 타죠. 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내 것이 아닌 남한테 누굴 달라고 했었을 때 나만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흔쾌히 이거를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윤은정 대표님이라면 모두를 향해를 해서 나가는데 길잡이가 충분히 되어주실 수 있고 그게 결국 이분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운영을 하면서 교육해 주시는 그 시간을 빼려면 매출에 그렇죠. 상당한 타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게 이런 원장님 없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했지만 사실 계산기 말마다 두드릴 때마다 이게 그렇지.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뒤로 결론적으로 가면 사고의 나의 확장은 되었으나 현실적인 샵의 솔루션 케어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각자의 컬러가 다 달랐고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금 다 샵을 오픈하시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 계시는 걸 보면 나만의 그 솔루션으로 윤은정 대표님의 똑같은 솔루션 케어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고객을 만지면서 내 몸이, 내 자세가 망가져서 내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나이가 이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고 60대로 넘어가는데 내 몸을 망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삶을 적어도 살고 계시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당시에 확장이 되진 않았지만 그 일은 정말 잘한 일이다. 맞아요. 역시 앞에서 보이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 맞습니다. 관계성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솔루션 케어가 뭐 딱 하나다,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저에게는 어려운 네. 좀 소중한 단어네요. 이 시간은 사실 저희가 그 김다혜 원장님의 그런 어떤 스토리와 또 경영 철학과 그리고 사고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 지금 좀 전에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솔루션 케어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저 또한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맞아요. 네. 어찌 보면 가슴 떨리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면전에 앉혀놓고 대본 없습니다, 저희들. 제 칭찬하라고 막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사건들을 통해서요. 그 교육의 시간들도 너무 행복했고 그런 기술들이 오랜 시간 고객님들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 온 기술들이었지만 제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냈을 때 또 다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거라는 건 예측하고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측만 하고 보람만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왜 기성복이 있는지 저는 역으로 좀 알게 됐어요. 역으로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손쉽고 편안한 그런 어떤 분명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듯이 피부를 정돈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게 됐고 그렇다면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아웃뷰티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를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바디 케어를 하고 순환 케어를 하고 어떤 몸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로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건 순환을 도와서
내 속의 불편함들이 다 해소되고 그리고 최적의 순환 상태가 됐을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연출된다가 사실 우리가 아웃뷰티와 이너뷰티의 그 빼놓을 수 정의였잖아요. 없죠. 그쵸. 그러고 나니까 잘 되는 순환의 몸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너뷰티의 완성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 기술이 아니어도 굳이 기술이 아니어도 그냥 보편적인 기술을 가지고도 많은 원장님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케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계속 급변하잖아요. 네. 과거처럼 노동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몸을 풀기 위해 오는 뷰티 케어는 거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요새는 정말 나의 아름다움, 나의 자아, 그리고 나에게 주는 그런 어떤 만족감, 충족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뷰티 케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뷰티 케어는 결국 삶의 질과도 아주 밀착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있죠. 처음에는 물 마시기부터 시작했어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네. 되죠. 그것도 어려워서. 그렇죠. 네. 우리가 습관 뭐 좋은 습관만 들이면 물만 마셔도 건강해진다, 피부가 환해진다, 보습 관리 따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촉촉함은 마시고 외부에서 어떤 그런 이 충족되는 그 시스템이 만나질 때 완성이 되거든요. 물론 건강한 피부가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피부도 쌍둥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고민하게 됐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아주 특정하게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많은 고객님들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 사실 저는 그래서 이너뷰티 부분을 지금 또 새로운 메나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한 8년 동안 실행하고 도전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네. 원장님께서 다시 네. 저에게 네. 이제 이렇게 손을 내미셨을 때는 분명히 저를 지켜보고 뭔가 대안 또는 어떤 자극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아까 8년이라는 그 시간을 말로 들으니까 참 이렇게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데요. 벌써 그렇죠. 8년인가요? 네, 저는 8년이 됐죠.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샵이 정리하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 뒤로 또 전념하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가정들 옆에서 보다 보니까 8년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늘 그렇죠. 바쁘시고 급변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 그거를 다 지켜보다 보니 신뢰라는 거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러면 저분이 말하는 거가 뭔가 틀리지 않겠구나. 그렇지만 성격상 저도 제가 알아가야 되는 내가 겪어야 하는 그렇죠. 보통이 아니에요. 이 원장님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되는 성격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네. 제가 먼저 먹어봤어야 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먹어봤어야 했고 그리고 지인들 그 뒤에 고객님들이 시작이 됐어요. 고객님들에 대한 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놀랍다라는 말로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딱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놀라움 중에 하나는 몇 번의 샵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몇 회나 얼마나 비싼 프로그램을 고가의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시간 안에 좋아질 수 있을까? 요새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지불에 대한 비용보다 얼마나 단기간에 아니면 방문을 얼마나 짧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새 니즈가 많으신 것 그렇죠. 같으신데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응, 비대면으로 그렇지. 스스로 잘 하셔서 오시는 고객님들의 임상과 가끔 너무 힘들 때 오시는 분들의 임상이 그 지난 세월 동안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데이터네요. 그거는. 네. 그러면 계속 저의 사고와 계속 부딪히는 거죠. 내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거야? 샵에 잘 오시지 않았는데도 건강해서 피부가 예뻐져서 오시는 분들과 샵에 가끔 오시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오시는데 별로 많이 좋아지지 않는 케이스를 보면 좀 이런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요? 가치관과? 나는 그래도 적건 크건 지불을 받고 있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인데 뭐 억지로 막 드시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그렇죠.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의 내방 방문 횟수보다 집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임상이 달라지는 것들을 절대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 그 말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그렇죠. 그냥 쉬운 말 같지만 너무 그 말이 무섭더라고요. 책임이 따르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분명히. 그럼 내가 이제 뭔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시점에 누군가가 너무 대단하고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에 정말 당신은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걸 부인하고 간다는 거는 책임지지 않고 홀가분이 나만 편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히고 방향성을 잡고 내가 하나님 길에 혼란을 가지 말고 이대로 진행을 해보자. 나에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었네요. 네.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읽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걸 성공으로 가기 위한 분석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 실행을 통해서 분명히 한 걸음 더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글귀가 지금 딱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 김다혜 원장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힐링앤 가족분들이 모두 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받은 그 고맙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이 내 삶에 큰 무게감 있는 그런 어떤 책임이 되어서 갖가지의 사연을 가지고 힐링앤 가족들은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지난 시간들이 틀리지만은 않았구나 스스로 또 한 번 더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간은요, 누구든 힐링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만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경건한 책임을 부여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꼭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훈훈하고 가슴 따뜻하고 뻐근한 감동과 함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센스인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하고 따스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